네, 안녕하세요. 국어생선입니다. 오늘은 수업 실현 이것만큼은 지키자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021년 군대에서 임용을 합격한 이후에 약 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후배들의 수업 실현 피드백을 해왔어요. 총 5명의 피드백을 봐줬는데 5명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수업 실현은 이것이 학부를 가르는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수업 실현의 틀을 하나 제시할게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용, 형식, 표현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된다는데 사실 문학 작품을 이렇게 분석해 보신 분들은 이 틀을 아실 거예요. 그 틀과 수업 실현의 틀이 사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내용을 보면 내용은 일단 조건을 정확하게 발화하고 판서했냐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은 만능 틀인데요. 우리가 수업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도입, 전개, 정리인데 각각의 단계에서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발화를 만능 틀이라고 합니다. 다들 준비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게 어쨌든 선생님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얼마나 선생님스럽게 발화하고 표정을 취하고 그다음 제스처를 했냐, 즉 비언어적인 표현, 반언어적인 표현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이 정답을 하기 전에 앞서 수업 실현의 대원칙을 하나 제시하려고 해요. 먼저 2차도 1차의 연장선이다 라는 점입니다. 1차는 문제를 필기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2차는 문제를 실기로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단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세 가지 중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을 어떻게든 발화로 우겨 넣으시고 칠판으로 판서해내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비록 형식과 표현이 조금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더라도요. 내용만, 조건만 정확하게 말하세요. 그럼 합격하세요. 이유를 제 경험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릴게요. 교사는 1년에 60시간 이상씩 연수를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연수를 들어놔야 나중에 학교 이동할 때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저 역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임용 2차 평가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연수를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는데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인상적인, 주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지향하고 체크리스트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라라는 점이었어요. 전 이게 딱 이렇게 들렸어요. 즉, 뭔가 교사스러움보다는 물론 그것도 평가의 요소겠지만 조건 정확하게 말하면 점수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점하세요 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평가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죠.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표현과 내용이 굉장히 완벽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조건을 하나 빼먹었네요. 그러면 이 수험생의 경우에 감점을 무조건적으로 당할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미흡하고 뭔가 부자연스러움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을 완벽하게 지켜서 다 발화하고 판서했네요. 그러면 이 수험생은 감점이 될까요? 표현적인 부분에서 조금 감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자의 수험생보다 분명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평가지를 받았을 때, 즉 수업 실현지를 받았을 때 실현에서 제시해야 되는 조건부터 확인하시고요. 그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발화하고 판서하세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수업 실현 연습을 하실 때 단순 실수로 조건을 빼먹은 것이 아닌 본인의 역량의 부족, 그리고 1차에서의 지식의 부족으로 조건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게 반복된다면 스터디 최대한 줄이시고요. 내용 공부를 더 하세요. 하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형식적인 부분, 표현적인 부분요. 사실 다들 비슷하세요. 다들 잘하세요. 형식적인 부분에 만능 틀이요. 인터넷에 좋은 만능 틀 널려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다들 너무 잘하세요. 왜냐면 입에 익으니까요. 그 다음 표현적인 부분이요. 소심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학원 강사로서의 경력, 뭔가 교사로서의 경력도 없어요. 그래서 잘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시험장에 가서 절박한 상황이 되고 자기가 연습을 무한으로 반복하다 보면요. 얼추 교사스러운 발화 제스처가 나옵니다. 이거 역시 다들 잘하세요. 결국 갈리는 포인트는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2차 연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1차 공부의 부족 문제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수업 실현 스터디 늘리시지 말고 하나만 하시고 내용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스터디를 계속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스터디에서의 피드백을 보면 대부분 형식과 표현적인 부분에 집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쌤, 만능 틀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는 거 어때요? 아니면 우리 대상이 중학교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좀 더 쉽게 바꿔봐요. 이런 피드백이 많아요. 물론 형식과 표현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조건을 정확하게 말했냐가 무조건적인 1원칙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스터디를 했을 때나 혹은 스터디를 하는 걸 관찰했을 때 보면 선생님들이 조건을 되게 애매하게 제시해요. 혹은 조건에 맞는 활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에 부족한 경우라면 스터디를 줄여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보세요. 즉 내용적인 요소 채우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1차 공부 이미 1년 혹은 그 이상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 조금만 하셔도 충분히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피드백을 한 거를 말씀드리면 내용적인 게 충족된 후배에게는 조건 얼추 만족했으니까 좀 더 표현과 내용을 살리는 느낌으로 도입, 전개, 정리를 연결 지으면서 유기성을 살리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음 영상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것이 조금 아쉬운 후배에게는 스터디 하나로 줄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교과서를 보는 공부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결과 합격했습니다. 이 영상 갈무리 지으면 뭐니 해도 내용적인 조건을 빠트림 없이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건 하나 꼭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제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